아침에 출근할 때나 약속 시간이 임박했을 때 순간이동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순간이동으로 먼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광활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작은 점에서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우주는 계속해서 암흑에너지로 인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주는 더욱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빅뱅을 쉽게 예를 들면 3차원적인 사과씨의 표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빅뱅은 씨라는 한 점으로 모여 있다가 사과 열매로 팽창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공간 안에는 따로 중심이 없이 모든 곳이 다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빅뱅 이론을 부정했다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왜 빅뱅 이론을 부정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정확히 말하자면 빅뱅 이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는 그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학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공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학문인데요. 우주론은 이것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 전체로 적용시켜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주가 수축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원리는 안의 물질들이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절대 수축할 수 없다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임의로 밀어내는 힘을 방정식에 넣습니다. 이를 우주상수라 하는데요. 이렇게 수축하는 우주를 정지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우주상수로 우주를 정지해 놓기에는 우주가 너무 불안정하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우주를 관측하던 중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 거라는 이론들이 발표되는데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론들 가지고는 그럴 리 없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망원경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관측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아인슈타인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수를 제외하고 우주가 왜 팽창하는지 수학적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주의 팽창을 수학적으로 발견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독일의 물리학자인 카를 슈바르츠 실트입니다. 그는 1차 대전 참전 중에 참호에서 계산값을 구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수를 학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계산에서 블랙홀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력이 완벽한 구형일 때 정확한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심으로 물질이 모이면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바르트 실트는 어떻게 블랙홀의 존재를 밝혔을까요? 슈바르트 실트는 질량이 있다면 이 질량이 어느 반지름 이하로 수축이 되면 빛이 탈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값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지름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보면 태양의 반지름이 약 3km 정도로 수축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처럼 이만큼의 질량이 이 반지름 안에 들어가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블랙홀은 어떻게 될까요?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의 원리에 따르면 태양보다 몇십 배 질량이 큰 별이 죽으면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보다 계속해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의 힘이 커지게 되면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계의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핵융합이 끝나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논리로 입자들이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압력으로 수축을 버텨내게 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되면 그 블랙홀이 모든 질량의 한 점으로 모여있는 특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너머의 우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합니다. 그러나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세계, 즉 지금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시간도 거꾸로 흐르고 중력도 반대라서 밖으로 나가는 물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를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웜홀을 생각했을 때 블랙홀로 빠져서 화이트홀로 나간다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SF에서도 많이 표현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블랙홀을 지나올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면 강한 중력의 힘으로 인해 우리는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블랙홀이 웜홀처럼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살아서는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는 웜홀을 살아서 통과할 수 없는 것일까요? 킵손에 통과 가능한 웜홀이 있습니다. 킵손이 처음 통과 가능한 웜홀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칼 세이건의 컨택트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먼 우주로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칼 세이건은 웜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킵손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빠져나오는 웜홀을 떠올리며 킵손을 찾아갔던 칼 세이건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블랙홀을 통과하지 않는 웜홀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킵손에게 듣고 칼 세이건은 소설 컨택트에 블랙홀을 통과하지 않는 웜홀을 등장시킵니다. 이후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그 웜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킵손이 인터스텔라에도 과학적 자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킵손은 블랙홀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구멍을 뚫어 웜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러나 우주의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혹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그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 그 구멍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반중력 물질로 구멍을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중력 물질은 질량이 마이너스인 물질로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주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인들이 그 웜홀을 만들어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웜홀은 현재 존재할까요? 지금까지는 자연 상태의 웜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관측하기도 했지만 웜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계산식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수천만 광년 떨어진 아름다운 별들을 관측하고 최초로 그 별들의 사진을 공개했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한 재미있고 신기한 우주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